안녕하십니까, 성진입니다. 벌써 우리가 이 기말고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기말고사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먼저 기말고사는 일단 8주부터 우리가 14주까지의 강의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그 내용은 일단 8주부터 14주까지이고 총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지선다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25문제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8주차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면요. 이 8주차는 음악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나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이 교육을 하는 데 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앞쪽에 조금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8장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수학과 관련된 얘기들,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된 얘기들, 이러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절차적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이번 장을 이후로도 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절차적 프로그램에서 일단 중요한 게 함수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센서라든가 이러한 개념들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 잠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번 장부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소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리는 음파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 이 음파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 전기 신호로 변동을 해준다.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고요. 그 다음에 스피커는 일단 필립 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전화기에 전기 스피커를 설치했는데 1861년에 설치를 했었고, 그 다음에 올리버 로지가 이 동적 코일 스피커를 1898년도에 일단은 발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어떤 스피커에 대한 이론들, 그 다음에 동전원과 뭐 전자기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압전 효과, 피해저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피해저라고 하는 우리가 부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효과인데 일단 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고주파 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이 되는데 뭐 이러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앞쪽에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시고요. 그 다음에 시험에는 사전평가, 사후평가가 중요합니다. 사전평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이런 것들을 봐보시고 그 다음에 사후평가를 잘 봐주십시오. 그래서 이 8장에 일단 소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0kHz이다. 뭐 이러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리의 크기가 있는데 이 소리의 크기는 가청 주파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소리의 크기, 얼마나 크게 들리느냐. 그 가청 주파수는 소리의 높낮이죠.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도이고 주파수는,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는 우리가 소리가 얼마나 세게 들리느냐 뭐 이걸로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피커는 우리가 전자기형과 그 다음에 피해저 효과를 이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PBC 마이크로 비트에서는 우리가 소리를 위한 출력 블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출력 블록과 관련해서 좀 나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BBC 마이크로 1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리를 출력하게끔 하기 위해서 2는 피해저 부저가 내장되어 있지만 1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와 0번 핀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 도와 관련해서 일단 피타고라스가 실음계를 정의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음이름과 개이름의 차이점. 이 개이름은 상대적인 어떤 그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을 했고, 음이름은 절대적인 기준이다. 그리고 이 개이름은 구획도 다레츠라고 하는 분이 만든 성룡한 창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. 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음이름과 주파수에 대해서 일단은 잘 기억을 해 주시는데 지금 라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440Hz이고 그 다음에 한 옥타브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2배를 갖고 있다.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악기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학교정과 관련해서 뒤에 음의 성질과 특징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음의 길이, 뭐 음표, 뭐 이런 것들 아마 앞에서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뭐 템포는
기본적인 우리가 속도를 의미하죠. 고개 빠르기를 의미한다. 이러한 것들. 그 다음 학교적 연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. 그 다음에 매장에 가시면 제일 뒤에 우리가 학습평가 나왔는데 학습평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정리하기가 조금 중요합니다. 정리하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번 장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정리하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서는 일단 이 정리하기와 학습평가에 대해서 조금 잘 보시면 아마 어떤 것들을 나온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이제 뭐 3개가 있는 경우에 뭐 이제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를 바꿔서, 아니 4개가 있는 경우에 하나를 바꿔서 내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, 중간고사 했던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정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9장은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죠. 반복문인데, 뭐 스크롤링과 관련해서 일단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반복문이 무엇이냐, 그 다음에 나가기 다음 이런 것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했던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면 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문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복문이 무엇인지.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고사 전에는 조건문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번부터는 또 반복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이 반복문, 그래서 포루프, 화일루프, 그 다음에 스크롤링, 뭐 이러한 개념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반복과 나가기 블록, 다음 블록이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. 그래서 뭐 사전평가 풀어보시고,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 프롬의 3가지 구조. 그래서 에치에르 데이크스라가 이 프롬의 기본 구조로 순차, 선택, 반복이라고 하는 걸 냈는데 이렇게 3가지로 있는 거 시험 문제 내기 좋다고 말씀드렸죠. 한번 봐보시고, 반복적인 거를 계속하는 걸 반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코드를 짧게 만들 수 있고, 그 다음에 관리하기가 편해지고 유시보드가 편해진다, 이러한 개념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메이크 코드에서도 뭐 순환문을 제공을 합니다. 선택, 제어, 반복, 제어, 그 다음에 횟수,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외우시고요. 그 다음에 9구단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을 이용하는 것들인데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뭐 이러한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팩토리얼도 마찬가지로 잘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음 블럭이 무엇인지, 왜 쓰는지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우리가 LED 출력 블록과 이미지 출력 블록 같은 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고, 그 다음에 뭐 제논의 화살 역사를, 그 화살 역사를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미지 블록과 관련해서 오프셋이 어떤 개념인지, 그 다음에 스크롤링이 어떤 개념인지를 잘 봐보시고,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학습평가와 이 정리하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각 장의 이 학습평가와 정리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10장을 보면 10장도 마찬가지로 이 배열과 애니메이션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개념들이 앞쪽에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도 봐보시고,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기 나오는데 이번 장은 배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배열 개념, 애니메이션 개념들 이런 거 봐보시고, 사전평가도 배열과 애니메이션에서 나와 있죠. 그래서 배열이 무엇인지, 배열은 같은 종류의 일단은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저장한다,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,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. 그 다음 메이크 코드에서는 배열 생성 블록, 읽기 블록, 변경 블록, 실행 블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뒤쪽을만 보시면 뭐 관련된 것들 나와 있는데 뭐 앞쪽에서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문자열도 배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덱스로 하나의 문자를 갖고 올 수 있다,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무엇이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고요. 그 다음에 의미의 수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배열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리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바쁘시면 먼저 일단 정리하기라도 한 번 정도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11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센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센서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하시는데 이번 장에서 센서들이 일단 나와 있는데 이제 제프종의 센서로 우리가 흔들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센서들이 있죠. 그래서 가속도 센서가 무엇이고,
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가 무엇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의 기본축 롤, 피치, 로우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 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. 그래서 뭐 이번 장은 가속 센서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감지될 때 흔들릴 때 블록들 어떤 건지,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수평계와 기울기 센서,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 센서에서 뭐 우리가 앞뒤 방향, 그리고 이 마이크로비트는 피치와 이 롤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로비트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죠. 그래서 항공기에서 롤, 피치, 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관련된 것들 좀 잘 봐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던가 뭐 상대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, 그 다음에 나침반과 방위가 무엇인지, 그래서 0에서 우리가 359도까지 0도가 360도죠. 이게 측정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정리하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떤 것들이 나올지 일단 한 번 정도 잘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2장은 기본적으로 이 게임 만들기인데,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임의의 수라고 하는 거를 또 사용을 해야겠죠. 그래서 앞에서 임의의 수 블록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일단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, 그 다음에 놀이에 대해서 일단은 뭐 4가지 요소, 경쟁, 우연, 모방 이런 것들, 현기증,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, 뭐 기본적으로 이 게임의 발전에 우리가 이 스페이스 워 같은 것들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기술, 스토리, 미적 요소, 메커니즘 이런 것도 중요하다. 그래서 우리가 사전평가에 나오는 것들을 잘 봐주십시오.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뭐 기본적인 이제 게임의 요소들 이런 것들 뭐 잘 좀 봐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게임이 무엇인지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, 일단 이메일 블록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맵부터 맵까지 숫자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들, 그 다음에 아이콘 블록이나 LED 블록, 출력 블록을 이용해서 아이콘들을 출력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동전 블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0 아니면 1 이렇게 2가지 경우를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되는데, 뭐 이러한 경우와 관련해서 또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봐보시고, 그 다음에 이 터치와 관련해서 이 저항성과 정정성이 나와 있는데,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비트 우리가 이 버전 2 같은 경우에 뭐 로고 같은 걸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.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폭탄 돌리기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하고 있는데, 뭐 스페이드 인베이드 게임과 관련해서 여기 또 관련된 얘기들 나와 있으니까 봐보시고,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가 어떤 개념인지 게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, 뒤쪽에 보시면 스프라이트가 또 우리가 문제로 나와 있죠.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정도 잘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3장이 나와 있는데, 뭐 13장은 블루투스를 위한 통신입니다. 그래서 무선 통신이 무엇인지, 그 다음에 블루투스 통신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,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생각해 보면 일단 무선 통신에서 나와 있죠. 그 다음에 블루투스, NFC, 와이파이, LTE 같은 것들이 있는데, 블루투스와 관련해서 일단 2.4기가대 뭐 이용하고 있다. 뭐 이런 것도 비교해서 한번 봐보시고, 그 다음에 블루투스 버전에서 나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깊게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좋은데 뭐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을 하기 전에 일단 페어링 과정이 먼저 거쳐지고 데이터 전송하고 나서 수신하게 된다. 그래서 페어링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. 이런 것들 조금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데이터를 송신할 때 사용되는 블럭이라던가 뭐 우리가 전이중 방식, 뭐 이런 거, 반이중 방식,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뒤를 봐보시면 관련된 것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를 잘 봐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것들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장은 지금 뭐 LED 이제 코드 학습 설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, 이 14장은 시험 문제 일단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까지 이제 13장까지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뒤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여기까지 이 중간고사와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죠.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하나 남으셨는데,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따라서 또 이제 점수가 일단은 또 기말고사하고 또 합쳐져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, 그래도 또 기말고사 또 잘 보셔야 되니까 기말고사를 잘 봐주시고요. 한 학기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그래서 기말고사들 모두 잘 봐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